복순의 가게 뒷방. 핸드폰이 계속 울립니다. 두 사람이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네 번째 울렸습니다. 말순이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받아야 할까? 모르겠어. 근데 말순아, 저 번호 정말 이상해. 내가 분명히 봤어. 2년 전에 뭘 봤어? 복순이 말을 잇기 전에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5번째였습니다. 말순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말순 씨 맞으시죠? 저 이나영이에요. 은행 창구 직원. 말순의 숨이 멎었습니다. 당신이 왜 이 번호로? 이 폰 원래 제 어머니 거예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복순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수면제 과다 복용이요. 사고사로 처리됐어요. 말순의 손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셨던 폰이에요. 배터리가 방전됐다가 오늘 처음 켰어요. 왜냐면 오늘 할머니를 만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나영이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거든요. 이 은행으로 발령 신청한 것도 전부 계획이었어요. 서윤경이 이 은행을 자주 쓴다는 걸 알았거든요. 서윤경이,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만나야 해요. 할머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말순이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이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에 뭘 봤다고 했어? 복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번호. 저 번호 주인이 이 동네 살았어. 강씨 성을 가진 여자였는데 큰 병원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시장에 소문이 돌았어. 며느리가 잘 모시다가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그때 가게 앞에서 며느리 만났는데 눈물도 없이 장례 준비하더라고. 이상하다 생각했지. 며느리가 누구였는데? 복순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유경이라고 했어. 말순이 멈추었습니다. 박유경이랑 서윤경이랑 다른 사람이잖아. 이름이 바뀐 거 아닐까? 30분 뒤 가게의 뒷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봤던 그 직원 이나영이었습니다. 이나영이 말순을 보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찾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기, 어떻게 된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나영이 말순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은 이나영이에요. 오늘 은행에서 쪽지 드린 사람이고요. 왜 그런 쪽지를 주신 거예요? 이나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서윤경, 그 사람 아세요? 네, 며느리요. 알죠. 그 사람이 할머니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말순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 진정하시고 들어주세요. 이나영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박유경, 결혼 전 이름이에요. 지금은 서윤경이지만 그 전에는 박유경이었어요. 이름을 바꾼 거야. 복순이 중얼거렸습니다. 4년 전 67세 할머니 집안 남자와 결혼했어요. 결혼 1년 만에 시어머니가 사망했죠.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년 전 69세 할머니 집안 남자와 재혼했어요. 역시 결혼 1년 만에 시어머니가 사망.
이번에도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어요. 세상에. 복순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가 세 번째예요. 이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가 제 어머니였어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이나영이 왜 저를 도우려 했는지, 왜 그렇게 절박한 눈빛이었는지, 내 며느리가 이미 2명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네. 모두 같은 방식이에요. 시어머니한테 녹용이나 한약이라며 수면제를 먹여요. 그리고 치매 진단서를 위조해서 재산을 가로챈 후 수면제를 과다 투여해 살해하죠. 말순이 먹었던 영양제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두통과 어지러움, 깜빡깜빡하던 기억력, 모두 영양제를 먹은 후였습니다. 제가 먹었던 영양제에, 네, 분명 수면제가 섞여 있었을 거예요. 조금씩 먹이면서 인지 기능을 흐리게 만들고 그게 치매처럼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뒷방. 이나영이 서류를 하나씩 펼칩니다. 이나영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이에요. 말순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총 보험금 8억. 수익자는 전부 서윤경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 이게? 결혼하면서요. 할머니가 기억 못하시는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초기에 먹인 수면제 성분이 단기 기억에 영향을 주거든요. 말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1년 동안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매달 사다 준 영양제, 청소해 준다고 오던 방문, 통장을 관리해 준다던 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재산 15억에 보험금 8억이면 23억이에요. 이나영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서윤경이 할머니한테서 가져가려는 금액이에요.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나영이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응, 우리 민재.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1차, 2차 피해자 케이스에서도 아들들은 이용당했어요. 서윤경이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이혼하거나 버리거든요. 전 남편들 중 한 명은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요. 말순이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그럼 형사한테 신고하면 되잖아요. 이미 2명이나 죽었는데 왜 아직 잡히지 않은 거예요? 이나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신고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직후에.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전부 풀려났어요. 증거 불충분이라니. 부검도 못했어요. 장례를 이미 치른 후였거든요. 사망진단서에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고사라고 되어 있었어요. 조직이 만든 가짜 의사가 진단서를 써줬어요. 조직이요? 이나영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서윤경 혼자가 아니에요. 뒤에 큰 보험 사기 조직이 있어요. 목표 선정부터 위조 진단서, 보험 가입, 재산 빼돌리기까지 의사, 변호사, 보험 설계사 전부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말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조직 보스가 누구예요? 최기태라는 사람이에요. 25년간이 일을 해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복순이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다가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응? 저기 봐. 창밖에 시장 구석에서 혼자 사는 노인 장씨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시장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시장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말도 별로 없고 눈치도 살피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 노인이 복순의 가게 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씨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나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분 누구예요? 시장 구석에 사는 노인이에요. 왜요?
이나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 파일을 빠르게 넘기더니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말순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20년 전쯤 찍힌 것 같았습니다. 누구예요? 최기태 조직 창설 당시 내부 인물이에요. 25년 전에 조직에서 사라진 사람이에요. 죽었는지 도망쳤는지 아무도 몰라요. 말순이 사진과 창밖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사진 속 50대 남자와 창밖의 70대 노인. 20년이라는 세월. 하지만 눈매가 같았습니다. 귀의 모양이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장씨 노인이에요. 이나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찾아가서 물어봐야. 복순이 이나영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저 노인이 최기태 조직 사람이라면 위험할 수도 있어. 세 사람이 창밖의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을 들었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눈치채기 어려운 움직임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게 뒷문 쪽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뒷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뒷문 밑으로 종이가 스르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달려가 종이를 집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시장 우물가로 오세요. 혼자 오세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한 글자. 장. 새벽 5시 시장 우물가. 안개. 아무도 없습니다. 말순은 혼자 왔습니다. 복순이 말렸습니다. 이나영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쪽지에 혼자 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노인이 진짜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만나야 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깔린 시장 우물가는 고요했습니다. 장씨 노인이 우물 옆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다가갔습니다. 오셨군요. 당신이 누구요? 장씨 노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장석태입니다. 왜 나한테 쪽지를 보낸 거예요? 장석태가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말순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맞아요. 처음에는 단순한 보험 사기였어요. 노인 명의로 보험 가입하고 사망하면 보험금 타는 것. 그런데 어느 순간 조직이 제 손을 벗어났어요. 지금 보스 최기태가 들어오면서부터였죠. 왜 도망쳤어요? 최기태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돈은 원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구분이에요? 장석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 안개가 두 사람 사이로 스쳤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나한테 나타난 거예요? 제가 만든 것이니까 끝내야죠. 25년 동안 여기 숨어 있으면서 왜 지금이에요? 장석태가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였습니다. 25년치 기록이에요. 조직원 명단, 계좌, 범행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장석태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25년 전 첫 번째 피해자 기록이에요. 이게 공개되면 최기태는 끝이에요.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났거든요. 왜 지금까지 이걸 경찰에 안 가져갔어요? 혼자로는 안 돼요. 최기태한테 매수된 경찰들이 있거든요. 제가 혼자 이 파일 들고 가면 파일이 사라지고 저도 사라져요. 그럼 나한테 왜? 장석태가 말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도망쳤잖아요. 응. 은행에서 뛰쳐나왔잖아요.
혼자서. 그래서 25년 동안 수십 명의 피해자를 봤어요.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약을 먹여서 정신을 흐리게 만들면 거의 다 당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약을 먹고도 본능으로 알아챘어요. 도망쳤어요. 장석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 조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을. 혼자서는 안 되고 겁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동네를 아는 사람. 시장 사람들이 믿는 사람. 그게 나라고요? 황두부 할머니. 이 시장에서 40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말순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저편에서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40년 동안 새벽을 열어왔던 그 불빛들이었습니다. 이나영 씨가 형사를 알고 있다고 했어요. 박도연 형사. 2년간 조직을 쫓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 조심해야 해요. 파출소 경찰 중에 최기태 사람이 있어요. 박도연 형사는 경찰 내부에서도 거의 혼자 움직이고 있어요. 당신이 가진 파일을 형사한테 주면 되잖아요. 파일만 있으면 안 돼요. 현장 증거가 필요해요. 서윤경이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을 잡아야만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장석태가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말순이 장석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인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25년 전에 조직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죄책감을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믿어도 돼요? 믿으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알아두세요. 뭐요? 제가 최기태한테 연락을 취할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줄 거예요. 왜요? 최기태를 완전히 방심시키려면 그래야 해요. 그 사람은 의심이 많아요. 저한테서 정보가 오지 않으면 다른 곳을 찾아요. 제가 먼저 줘야 통제가 돼요. 그게 배신처럼 보이겠네요. 그렇게 보여야 해요. 그래야 최기태가 완전히 방심합니다.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시간 하루만 주세요. 이나영 씨랑 형사를 만나볼게요. 알겠습니다. 말순이 돌아서려는데 장석태가 불렀습니다. 할머니. 응. 40년 두부 장사하셨다고요. 그래요. 저도 옛날에 두부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해주셨거든요. 말순이 장석태를 바라보았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갑자기 작아 보였습니다. 25년 동안 숨어 살면서 어머니 두부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가게 열면 한모 드릴게요. 장석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의 가게 뒷방 4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의 가게 뒷방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말순, 복순, 이나영, 그리고 박도연 형사였습니다. 박도연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였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조직을 쫓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이나영 씨한테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장석태 씨 만나셨다고요. 네. 장석태 씨 파일은 확인했습니다. 진짜예요. 25년치 기록이 다 있어요. 이거면 최기태를 잡을 수 있어요. 단, 박도연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파일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현장 증거가 있어야 해요. 서윤경이 실제로 약을 넣는 장면이 촬영되어야 하고 최기태의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미끼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을 겁니다.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윤경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할 것. 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할 것. 윤경이 약을 타는 순간 경찰이 돌입할 것. 그런데 이나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형사님,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말해보세요. 인터넷 생중계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생중계요? 네. 실시간으로 전국 사람들이 보면 증거 조작을 못해요. 최기태한테 매수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파일이 사라질 수도 있고 카메라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백만 명이 동시에 본 건 지울 수 없어요.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경형 카메라가 있거든요. 렌즈 테두리에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안경이에요. 그거면 완벽하네요. 계획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였습니다.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민재는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박도연이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나영도 복순도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박도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민재 씨가 조직과 접촉한 기록이 있어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2개월 전에 최기태 조직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기록이 있어요. 출처가 민재 씨 통장이에요.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민재가...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0년을 떡 팔아서 키운 놈이 직접 팔아먹었다는 거야? 복순이 말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말순아, 아직 단정 짓기 이르다고요.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윤경한테 협박당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1차 피해자 케이스에서 아들이 빚이 있었는데 서윤경이 그걸 갚아주고 협박했거든요. 민재 씨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아들이 피해자라는 거야. 가담자라는 거야. 그걸 확인하는 것도 이번 작전의 목적 중 하나예요. 말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죽고 홀로 남은 아들이 윤경을 데려왔을 때 처음으로 마음을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쩌면 어머니를 팔았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면 협박당해서 함께 지옥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 어느 쪽이든 끔찍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겠어요. 할머니, 내 아들이 뭘 했든 그건 내가 직접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윤경이가 뭘 했든 그것도 내가 직접 끝낼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났어요. 겁났던 적이 없었냐고요? 매일 겁났어요. 근데 그래도 일어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였습니다. 이나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이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요? 저 해고됐어요. 뭐라고요? 방금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고객한테 이상한 쪽지 건넸다고. 오늘자로 해고 통보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나영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 이 정도는. 말순이 이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가 미안하실 거 없어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박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연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요. 자리에서 일어나 뒷방 구석으로 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1분도 안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왜요? 장석태 씨가 오늘 최기태한테 연락했습니다. 저희가 감청으로 잡았어요.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작전 계획도. 이나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복순이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 노출된 건가요? 그런데 박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뭐요? 장석태 씨가 알려준 작전 내용이 실제 계획이랑 달라요. 중요한 부분이 전부 빠져 있어요. 카메라 안경, 생중계, 검찰 파일 제출. 이것들이 전혀 없어요. 말순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일부러 틀린 정보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요. 아침에 저한테 그랬어요. 최기태를 방심하게 만들려면 자기가 먼저 정보를 줘야 한다고.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시장이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생선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판단할게요. 할머니. 새벽에 그 눈빛을 봤어요. 40년 두부 팔면서 수만 명의 눈을 봤어요. 거짓말하는 눈이랑 진심인 눈은 달라요. 하지만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윤경이한테 전화할게요. 집에 돌아간다고. 말순이 윤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그리고 그 순간 장석태가 최기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움직인다. 그것이 배신인지 계획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